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자, 오늘이 과연 끝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시장의 반등을 좀 먼저 만들어줘야지 뭐 끝이다 아니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일단 시장이 끝이다 아니다를 구분짓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상황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보여질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그러면 기관이라도 받쳐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별로 없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수급은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 부분 알아볼 거고요. 자, 소비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정 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음 주죠,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조금 작용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언택트 관련주는 더 오를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그냥 한 2% 빠졌네요. 일단 지지선 정도는 여기 3222, 3200 그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3200을 깨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매물대를 크게 본다라면 이 정도까지 형성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 이거는 한 이틀 정도에 치고 내려가야 되는 분량인데 하루 만에 다 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보통 오늘 같은 날은 투매가 나오기 십상이겠죠. 보통 요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종목 간 변동성도 커질 테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300포인트 정도 시점에서 진입했다라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좀 커져서 부담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봉 살펴보시면은요, 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3,189.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점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1,03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잡아주고, 또는 1,020포인트, 늦어도 아무리 적어도 1,020에서는 지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조금 더 깨고 내려갔어요. 즉,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럼 다음번 지지선은 어디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쪽 여기겠죠? 3150.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재 시점에서만 딱 놓고 보면 정말 답답하다. 계속 내려간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들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목들이 다 끌려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잘 안 날 테고요. 지금 손실이 계속 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금요일 오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요, 저점을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점을 지켜주기만 하면 후반부에 돌아서면서 월요일 날에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내리게 되면 일단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무조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의 깊이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막 치고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수급이 일단 좋아야지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전에 코스닥도 매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래소 쪽에서만 무려 8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8천억 매도라면은 기관들이 적어도 5천억 이상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들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시장을 도와줄 만한 생각이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전 시점인데 외국인 8천억에다가 금융투자 2천억 합쳐가지고 둘이 합쳐서 1조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오후에 받아줘야지만이 시장이 그래도 반등도 좀 할 테고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좀 천천히 가셔야 되겠죠? 자,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홀딩만 하셔도 되지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 오후까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계속 누르는
입장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거, 매도에 몰려있다는 것은 업종별 현황을 봤을 때 대형주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오늘은 뭐 중소형주 전부 다 같이 팔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본다면 대형주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의 코스피가 더 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거의 전멸입니다. 뭐 올라간 거 없어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연초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깨고 계속 내려가는 상태인데 지지선이 신저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은 네.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바닥을 예측하고 추가 매수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는 기다리세요. 돈도 없으시겠지만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는 게 일단 유리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자, 언택트 관련주인데 왜 떨어져?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택트 관련인데 왜 떨어져? 지금 보시면 그냥 뭐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뭐 언택트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든 뭐 포장지든 뭐든지 간에 지금 올라가는 거 별로 없어요. 오늘 포장지 같은 경우,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시장이 바이러스만 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조금씩 반등 나가는 모습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누를까요? 너무 많이 올랐죠. 신고가가 계속해서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라고 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이 차익 매도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뭐 1조 원대까지 해버렸다. 연속적인 매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멈춰야 되고요. 오늘 오후에라도 조금 끌어올려서 매도 규모를 축소해야지만이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래요. 그리고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별로입니다.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시젠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 소폭 오릅니다.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소폭 오릅니다. 소폭 오르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많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언택트 관련해서 또는 뭐 바이러스 관련해서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밀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 즉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면 되겠고, 우리 월급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 SDS 제 예상한 가격대까지 왔어요. 18만원. 요 정도면은 매수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KTIS가 오늘 5% 빠지는데요. 어제 올라온 부분에 좀 빠집니다. 이 부분이 지금 3,000원까지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000원 정도면 저점 잡지 않겠느냐 이 생각했었죠. 그래서 3,000원까지 내리면 매수를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뭐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매수가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도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월급 종목이니까 그냥 오늘 오후에 조금 있다가 한 12시 반 1시경에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우리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매 어떤 걸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11시 10분자로 살펴보시면 대형주 쭈루룩이죠. 그냥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 화학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은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매수하고 있는 것은 또 약간 의외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 이것도 약간은 저거잖아요. 그 콘택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데 여기서 또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 골프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거는 뭐 맞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셀트리온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택트 콘택트를 가릴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었던 종목들 있죠. 또는 하향 곡선을 타고 있었던 종목들, 그동안 좀 위험하다 생각됐었던 종목들이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얻어맞고 있지만 일단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 즉
버팀목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도 물량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이버, 포스코, KB금융 등등등 할 것 없이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와 보험주들도 잘 못 가는 이유가 국채금리가 엄청 떨어졌어요. 1.3%대. 야,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금리는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테이퍼링은 멀리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팔아먹는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냥 단순하게요. 네, 단순하게 그동안 수익 난 것들 좀 팔아먹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무서워서 시장이 박살날까봐 매도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MM은 순매수 조금 들어가면서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오늘은 좋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카카오 매수하고 있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보셔봤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장 보셔봤자 특별한 거 없을 거고.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요, 특정 테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기조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있고 또 추세 하단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냥 딱 이 정도죠. 딱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가 되는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지지가 안 되고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정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시장이 아직까지 저점이 아닙니다.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잡는 모습 확인하셔야 되고요.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돌아서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뒤로 미루세요.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오후에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셔도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예측하면서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만큼 내렸으니까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요. 재수 없으면 오늘 오후까지 회복이 안 된다라면 월요일 오전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떻게든 곧 나오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구간이 저점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매수,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매도의 규모가 줄어드는 축소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은 약간 숨죽여야 되는 거, 관망해야 되는 거, 약간의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거 그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조정은 길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바로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격만 메꾸고 나면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그것이 오늘 오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 초반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투자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수만 많이 안 하시면 됩니다. 돈 들고 기다리세요. 돈 들고 기다리시고 종목들 물려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